니체의 평전을 맡은 오니기리조인데요. 오니기리조는 오 니체를 기리는 이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쓰지 않았어요? 누가 지었습니까? 그러면 오니기리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발표자 김지혜. 추승현입니다. 저희는 니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1년 동안 저희 조의 조원들을 소개를 하자면 장자스쿨의 최혜정 선생님과 정은희 선생님, 그리고 청장 1기에 저희 둘과, 그리고 아까 MC를 받은 성공 1기에 이유정, 박수당, 그렇게 6명이서 니체를 1년 동안 만나보았습니다. 니체를 만나면서 사실 쉽지 않았어요. 평전은 뭔가 재밌게 읽혔는데 니체의 자서전을 만나면서부터는 굉장히 멘붕이었고 그 독특하고 거칠고 낯선 사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정말 힘들었는데 저희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겪었던 경험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이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만났던 이야기 중에서 저희가 이번 렉처의 소재로 삼은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발표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희 조원 중 한 명인 이유정 언니의 이야기인데요. 언니가 지난 작년 겨울에 겪었던 일입니다. 저희 유정 언니가 퇴근을 하던 길에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쓰러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천식을 앓고 있었던 언니한테 천식 발작이 온 거였는데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가지고 있었던 응급 호흡기 약을 급하게 뿌렸지만 여전히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이대로 길바닥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막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정 언니가 천식을 앓기 시작하면서 유정 언니의 일상은 전에는 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미 키우고 있었던 너무 사랑하는 고양이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고, 유정 언니가 비전으로 삼았던 동파나 작업도 천식 반응을 호흡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요. 격렬한 운동이나 찬바람을 쐬는 것도 할 수 없었고, 그 무엇보다 더 이상 술도 마실 수 없게 되었다는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상을 가득 채우면서 유정 언니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더 이상 병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완전 건강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수시로 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 언니랑 저희가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병에 대해서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병에 걸리면 몸이 고통스럽다. 몸이 고통스러우면 허약해진다. 그리고 허약해지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병은 고통이고 곧 제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만났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에게 병은 제약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니체는 저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극심하게 아팠는데, 특히 너무나 자주 찾아왔고 심했던 두통과 그 이후에 찾아오는 탈진과 구토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데도 니체는 병을 제약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체는 그 아픈 와중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사유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니체의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에 보면 니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아프고 쇠약해졌을 때 자신이 가장 총명했다고요. 또는 니체가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지는 능력, 금속 세공사처럼 사물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능력, 보이지 않는 심리를 간파하는 것, 그리고 뉘앙스를 파악하는 능력을 바로 이때 배웠노라고까지 적어놓았더라고요. 니체가 병을 겪으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니체가 어떻게 병과 함께 살아갔고 사유를 이어나갔는지를 이번 발표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니체가 아프기 시작했던 14살 즈음일 것 같아요. 좀 젊죠. 젊고 건강하고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놀러 다닐 것 같은 14살의 나이. 그런데 니체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니체는 이때 포르타 공립학교에 다녔는데 포르타 공립학교에 남아있는 병상 기록을 찾아보면 정말 안타깝고 처참합니다. 우선 니체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시력이 좀 안 좋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두통을 자주 겪었습니다. 이 두통이라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더 자주 찾아왔고요.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몇 주간 학교를 쉬어야 할 정도이기도 했어요. 오죽하면 일기에 니체가 나는 두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라고 적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니체는 류머티즘, 감기, 오한, 그리고 뇌충혈은 아니고요. 뇌충혈은 큰일 나죠. 뇌충혈이라고 뇌에 피가 고여서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증상까지 아주 다양하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겪기 시작하면 평균 일주일 이상을 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71년 니체가 24살이 되었을 때 니체는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바젤 대학의 문헌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때 아주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그때 군 복무를 하면서 이지가 디프테리아까지 얻게 돼요. 이제는 그 때문에 휴식기를 가졌는데 그때 시절에 대해서 니체의 전기작가 홀린데일이 니체는 이미 건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후로 건강을 영영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879년 34살이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교수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교수직을 그만두었고요. 몇 년 동안 처음 아프기 시작한 몇 년 동안 니체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제노바의 한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의 병이 나으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라고요. 니체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그리고 병원에 맡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살피겠다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에 쓰고요. 근데 이때 자신의 몸을 스스로 살피겠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병이 낫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거나 아니면 건강해지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몸을 이때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두통이 찾아오는 기미라던가 자신의 몸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해지는 그런 조건이 어떤 건지 관찰하고 실험하고 알아갑니다. 왜냐하면 니체에게는 병을 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철학과 사유인데요. 니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발표자인 추승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니체는 몸이 아프면서 계속 두통과 구토가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닌데 그냥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계속 자기 몸을 관찰하면서 자기 건강이 이 바람과 구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이렇게 변덕이 심하지 않고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고 그리고 공기가 좀 건조한 그런 지역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좀 따뜻한 남쪽 지방인 프랑스의 니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제노바, 토리노 이런 도시에 머물렀고 그리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이제 스위스의 질스마리아에서 보냈습니다. 네, 날씨가 좀 흐릴 때는 니체는 어쩔 수 없이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요. 날씨가 좀 갤 때는 집 주변으로 자주 산책을 나갔습니다. 네, 하루에 7, 8시간 거리상으로는 15km 이상을 아주 자주 걸었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니체 산책반 존니라는 팀으로 그 좋은 유럽의 니체라는 책을 읽고 간 그런 여행을 갔었는데 그래서 니체가 걸었던 산책길을 걸었거든요. 이런 길인데 그게 좀 힘든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저희 이렇게 멀쩡한 제가 걸었을 때도 정말 이거 니체 아팠다는 게 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길들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오르막길이 많이 있어요. 니체가 평지를 걷는 것보다 오르막을 오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스키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키장이 되었을 정도로 그렇게 경사가 가파른 길을 니체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걸었으니까 당시에 니체는 얼굴이 좀 많이 까무잡잡했고 그리고 몸도 좀 마르긴 했지만 탄탄하고 이렇게 단단하지 이렇게 굳어있지 않고 되게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웠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니체를 보고 군인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한테 자기가 이제 건강 걱정하지 말라고 쓴 편지 중에는 자기 몸에 지금 근육이 군인처럼 탄탄하다고 이렇게 적은 글이 있는데 그게 저희는 어땠을지 실제로 몸으로 겪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아팠던 니체의 이런 일상이 저희가 아팠을 때 일상과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네, 니체는 저희는 아프면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그렇게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병을 나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니체는 병에 걸렸다고 해서 치료에만 몰두하는 상태를 오히려 삶의 쇠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픈 상태인데 어떤 이상적인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기 전인 과거나 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건 당연히 지금의 현재 나를 계속해서 소외시키고 있는 방식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병은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는 제약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거고요. 근데 니체는 병을 제약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그거를 관찰 대상으로 삼고 어떤 공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한테 맞는 기후를 찾아냈고 그리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글을 쓰는 그런 생활 리듬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니체는 철학을 해나갔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존 유럽인 니체 현직과 존이 여행을 가서 같이 했던 이야기인데 다음 이렇게 지스마리아가 니체가 영혼회귀 사상을 떠올린 곳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니체는 이게 스위스 알프스 산맥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맥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걸 보고 우주라는 게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영원히 회귀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사상을 떠올려낸 게 아닌가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런 것처럼 니체는 자기 삶에서 마주친 것들을 자기 철학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고 기존의 가치를 계속해서 전복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주침이 니체한테 계속 이렇게 가치를 생성해내야 할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병도 니체를 방해하는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 생성을 이렇게 촉진시키는 그런 자극제였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스스로를 니체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힘든 사건이나 어떤 병도 자기를 좌절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니체는 그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이어지면서 니체는 내 삶에서 어떤 것도 어떤 다른 삶도 원하지 않는다. 거의 정확하게 이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말이 분명해. 분명히 살아가는 분명해.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운명이라는 게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허무주의나 그냥 자기 합리화처럼 사용되기 쉽습니다. 그냥 어차피 안 변할 건데 뭐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게 나야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 니체의 이런 운명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생성해내는 한에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시 저희 조의 유정쌤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기를 그렇게 만든 병이 제약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내 몸을 알고 싶다 이런 질문이 들게 됐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당 남산강학원 이 공동체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동의보감을 공부하면서 내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병을 대하는 태도가 니체가 했던 것처럼, 니체가 했던 그런 건강의 한 걸음, 첫 걸음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두 걸음, 세 걸음은 니체는 그 걸음을 끊임없이 갔는데 그 두 걸음, 세 걸음은 본인한테 달려있겠죠. 저희 조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